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홍길동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있듯이 이 그림은 홍길동 아니고요. 홍길동의 외할아버지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살림이 넉넉하고 벼슬이 높은 홍제상의 집에 여자종 춘섬이가 살았는데, 춘섬이는 홍제상의 아들인 길동을 낳았습니다. 홍제상의 정실 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인형이라 하였습니다. 인형은 길동의 배다른 동생이고 길동은 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길동이가 동생입니다. 길동은 어머니께 자신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외할아버지가 누구신데 어머니는 일만 아시옵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길동의 외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서해 연안에 살았는데 입이 유난히 컸고 다리는 짧아 키가 작아 보였단다. 다만 키가 작을 뿐 낮에는 동네 일을 보셨고 밤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분이셨단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할아버지의 모습, 홍길동의 외할아버지 모습이죠. 입이 이렇게 컸습니다. 웃는 모습 같죠, 그죠? 입이 컸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유난히 짧았습니다. 다만, 흠이라고는 다만 다리가 짧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다만 또는 단지라는 지자를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동네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만장을 챙겨가서 나무 막대기로 받쳐두기도 했단다. 외할아버지는 다리가 짧아 걷는 거리도 다른 사람보다 짧았단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글자 나왔습니다. 이 깃발이 뭐냐면 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야 대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이야 대야 하는 거 노래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요 곡소리입니다. 곡소리. 자, 이게 만장인데 상여 나갈 때 죽은 사람 이렇게 마차 같은 곳에 태워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마차 같은 곳에 태워가지고 이 옆에 사람들이 막 들고 가는 거 보셨죠, 그죠? 거기 앞에 들고 가는 그 깃발이 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그 만장, 그 깃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깃발을 이렇게 자처럼 생긴, 그죠? 이런 막대기로 받쳐두었죠. 이게 뭐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자를 나타내는 그런 길이, 척, 자, 척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깃발이기 때문에 그 길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고요. 또 자처럼 생긴 여기에서 이런 걸 받쳐두었고요. 또 이 길이를 항상 지었기 때문에 자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해서 자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척자, 길이, 척자입니다. 그럼 거기에 단지 할아버지가 다리가 짧은 그 할아버지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요. 이것 또한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짧아 이 다리 길이가 짧아서 걷는 거리도 짧았다. 그 걷는 거리, 길이도 짧았다 해서 길이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지자, 이것은 길이, 척자, 이것은 통째로 만들어서 길이, 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죠? 지척, 이렇게 하면 매우 짧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세월은 흘러 수염과 머리카락은 길었단다. 외할아버지는 동네 일이 끝나면 강물을 따라 내려가 연안에 있는 배에 가기도 했단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배를 타는 분이라 했죠, 그죠? 배를 타는 분. 바닷가, 가까이, 이게 연안이죠. 자,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길었다. 이게 머리카락이 긴 모습입니다. 이게 수염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 할아버지의 입모습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모습에다가 강물을 따라서 그죠? 해안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하나 첨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 따라 내려갈 연자가 되겠습니다. 연안 이렇게 하면 강물이나 바닷가의 그 일대를 연안이라 하겠죠. 그죠? 물이 접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연변 이렇게 하도 마찬가지 뜻이겠죠. 그죠? 국경이나 강가를 의미합니다. 강가. 그러면 이렇게 물을 뜻하는 삼수변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긴 또는 수염이 긴 그 홍길동 외할아버지 모습 넣으면서 입구자를 넣으면 이게 바로 물 따라 내려갈 연자가 되겠습니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는데 그물 밑에 매다는 납을 만지곤 하셨단다. 할아버지는 납덩이를 많이 마셔서 납가루를 들여 마시곤 했단다. 그래서인지 몸이 많이 아프셨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납덩어리는 금속 제품이기 때문에 금속 제품을 의미하는 쇠를 의미하는 쇠금자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납덩어리입니다. 그물 밑에 다는 납덩어리 아시죠? 그죠? 투망 같은 것도 보면 투망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던지면 그걸 빨리 물에 가라앉으라고 이렇게 납덩이 매달거든요. 그걸 많이 만지면 그죠? 건강에 별로 안 좋겠죠. 납성분은 몸에 안 좋죠. 중금속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납덩어리 이것을 강조해서 납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납덩어리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의 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루라는 분이라는 연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쇠금자 앞 뒤에다가 할아버지 뜻한 수염과 입 또는 머리카락과 입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를 하나 추가시키면 이 전체적으로 납 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무연 휘발유라는 게 있죠. 그죠? 무연 휘발유. 연기가 없는 휘발유가 아니라 납성분이 납 연자를 써서 납성분이 없는 휘발유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셨는데 풍랑을 만나 결국 그만 돌아오지 못했단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배주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염이 긴 또는 머리카락이 긴 그 할아버지 모습 이렇게 하면 배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박할 때 선자죠.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셨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만 돌아오지 못했다. 여기서는 그 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배선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가지비를 보거나 고기를 잡는 어부는 천민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양에 팔려와 네 아버지 홍내감을 만났단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주 짜증나고 화가 났던 것이에요. 왜냐? 벼슬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 시험도 못 보고죠.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그 형으로서 홍길동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는 동생을 볼 때마다 입으로 잔소리하고 따라다닙니다. 그죠? 입을 벌려서 두 다리로 따라다니는 누구? 홍길동이라는 그 형이죠. 그죠? 그래서 형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형을 보고 동생 인형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딱 벌려가지고 형 저주해 형 싫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입을 벌린 형 앞에 입을 벌린 동생의 모습을 넣으면 저주할 주자가 되겠습니다. 동생의 말에
충격을 받은 길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동생을 미워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런다고 내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동생을 이렇게 내가 괴롭히다니. 하물며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모양인데 자기의 처지 이런 모양인데 하물며 이렇게 누구 모습 입을 벌리고 따라다니는 그 형의 모습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물방울, 눈물을 흘리는 물방울 세 개를 먼저 쓰고 이렇게 형자로 쓰면 하물며 황 모양 황자가 되겠습니다. 상황 할 때 이런 단어 씁니다. 상황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 길동은 동생을 어깨 위에 서게 하여 친구들과 싸우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자, 목마 태우는 거와 비슷하죠. 그죠? 목마 태우고. 그래서 반성한 길동형은 동생을 이렇게 어깨 위에 세우고 있는 그 형이죠. 그죠? 밑에 형용자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도 자기의 동생을 어깨 위에 세우고 이렇게 그 형들이 동생을 어깨에 세우고 서로 다투고 있죠. 그래서 다툴 경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쪽부터 예 단어 쓰고 예 쓰면 되겠죠. 그죠? 길동은 나뭇가지를 들고 싸우는 놀이도 하였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보아라. 이 형이 꼭 이기고 말 테니까 극기 훈련을 많이 했고 또 이런 것도 극복해야 장차 실제 상황일 때 이길 수 있단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나무 가지를 들고 꼭 이기려고 하는 그 형.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십자가 모습이 나무 가지 모습입니다. 회초리 모습 되고요. 몽둥이 모습 되고요. 다 됩니다. 비석 모양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 이 십자가 모양은 여기서는 그 회초리나 몽둥이 모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형, 홍길동 모습. 그래서 이것이 적을 이기려고 하는 또는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길 극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극기 훈련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몽둥이 이 나무로 된 칼 또는 회초리를 들고 서로 이렇게 싸운다 생각하면 서로 조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할 긍자입니다. 그 친구 형도 그죠?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있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동도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조심할 긍자입니다. 전전긍긍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상태가 전전긍긍입니다. 그건 이 조심할 긍자는 더하기 십자가 회초리 모양에다가 형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쓰면 이렇게 하면 조심할 긍자가 되겠습니다. 길동은 동생과 사이좋게 놀고 난 뒤에 사당에 가서 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생을 괴롭히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여 벼슬길에 오르겠습니다. 꼭 벼슬길에 오르겠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꼭 벼슬길에 오르겠습니다. 조상님도 축복해 주세요. 자, 신분을 초월하여 벼슬길에 한번 나서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빌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 향탁과 향로가 볼시자라고 했죠. 그죠? 왜 볼시자나? 이런 곳에 가야만 귀신도 볼 수 있고 조상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향탁, 향로 이렇게 해놓고 볼시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에 형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빌축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볼시자는 그죠? 우리 한글의 초 적을 때 이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모습과도 같으니까 이런 것을 써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또 볼시자 정자를 써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동은 자신이 서자라서 공부를 해도 과거를 보지 못하고 벼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홍길동은 오늘로서 끝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애당초 잘못된 인생이니 초기로 돌아가자. 자, 여기서 자신의 옷을 칼로 베어버리더라.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겁니다. 초기 상태로. 그래서 처음 초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옷은 어떻습니까? 옷의 자 있죠, 그죠? 옷의 자를 붓으로 쓸 때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볼시자 변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옷을 칼로, 그죠? 칼로, 이렇게 칼로 찢어버리더라, 베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해석으로 하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칼로서 이렇게 옷을 자르더라,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그래서 처음 초자입니다. 초등학교 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화가 난 홍길동은 뭐든지 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런 나무 토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 토막, 이런 것도 단번에 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눌 분자입니다. 뭐든지 두 동강 내버리는 홍길동, 뭐로? 칼로서. 힘력자는 알통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야 되겠죠. 알통 부분이 힘력자. 그래서 힘력자는 요렇게, 칼은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건을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나누는, 칼로서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나눌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수 이렇게 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를 중간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죠? 그래서 나눌 분자를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나누어 버리는, 그죠? 이런 물건들을 두동강 내버리는, 칼로서 두동강 내버리는 그런 홍길동의 마음은 너무너무 분하죠. 아직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분합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분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한자의 그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고정관념 깨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나눌 분자, 나누자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죠? 누가 나누자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분합니다, 그죠? 물론 어진 사람은 다 나눠주고 싶겠죠. 또 이 한자 만드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누가 나누자고 하니까,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 나누자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분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자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홍길동 이야기로서 이어나가겠습니다.